아버지,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혼자 이런 낡은 집에서 위험하게 사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며느리 수아의 차갑고 날선 목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말없이 그 말을 들었죠. 제 옆에는 15년을 함께 산 반려견 초롱이가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수아 말이 맞아요, 아버지. 집값도 많이 올랐고, 이제 팔아서 나누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 도연까지 그런 말을 하니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65년을 살면서 35년간 교사로 일했던 제가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된 것일까요? 이 집은 팔 수 없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수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집불통이시네요. 도연아 아버지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해.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그때 초롱이가 제 발치에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저를 지키려는 듯이 말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 제 편은 이 늙은 개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집을 지켜야 할 정말 소중한 이유가요. 이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는 윤성만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세로 지난해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이제 5년째 이 오래된 집에서 초롱이와 단둘이 살고 있죠. 초롱이는 15살 된 진돗개 믹스견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데려온 아이라 이제 사람 나이로 치면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개가 되었어요. 털이 많이 휘어졌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지만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초롱아, 오늘도 산책 갈까? 아침마다 초롱이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뛰지는 못하지만 천천히 걸으며 동네 변화를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새로 들어선 카페, 문 닫은 구멍가게, 아파트 공사장. 35년 전 이사 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진 풍경들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초롱이에게 사료를 주고 저는 간단한 아침을 먹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식탁이 그렇듯 소박하죠. 계란 후라이 하나, 김치,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 아내가 끓여주던 그 맛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버텨가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제일 즐거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작은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보내준 편지를 다시 꺼내보는 거죠. 선생님 덕분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결혼했어요.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선생님 성함에서 한 글자 따서 지었어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35년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죠. 초롱이도 제 옆에 조용히 앉아서 마치 함께 편지를 읽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화로운 이런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우리 집도 감정받아 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아들 도현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며느리 수아까지 함께 와서는 노골적으로 집을 팔자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혼자 이런 큰 집에 사시는 것도 불편하실 테고 팔아서 좋은 실버타운으로 이사 가시면 어떨까요? 남은 돈은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수아의 말은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속마음이 훤히 보였습니다. 집값이 오른 지금 팔아서 나누고 싶다는 거죠. 이 집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수아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졌어요.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혼자 계시는데 뭔가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초롱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정말. 걔가 뭘 할 수 있다고요? 119도 못 부르는데. 그때 초롱이가 수아를 향해 작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평소 온순한 아이가 그런 반응을 보이니 저도 놀랐어요. 이게도 참 신경질적이네요. 나이 들더니. 수아가 짜증스러운 듯 중얼거리자 제 마음도 상했습니다. 초롱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제 가족이거든요.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올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집을 팔자, 실버타운으로 가자, 현실을 받아들이자. 저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왜 이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이 집 팔아주세요. 한 달 후 수아는 더 이상 부드러운 말투를 쓰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도현이도 애 교육비에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에요. 혜림이도 신혼집 마련하려고 돈이 급해하고요. 아버지 혼자만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언제 혼자만 생각했습니까? 평생 당신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자식들 생각해 주세요. 이런 낡은 집에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초롱이가 불안해하며 제 다리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수아야, 그렇게 말하지 마. 도현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아는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고집만 부리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애들 학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건 당신들이 선택한 삶 아닙니까? 제가 차갑게 말하자 수아가 더욱 격해졌어요. 선택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애들 교육 안 시키면 어떡해요?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서 몰라요. 지금은 다 돈이에요, 돈. 그 순간 초롱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수아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짖지 않던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 모두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개가 왜 이래요? 도현아, 이게 좀 어떻게 해봐. 초롱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이 너무 목소리를 높이니까 놀란 거죠. 저는 초롱이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아는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걔가 사람한테 짖는 게 정상이에요? 이것 봐요. 아버지가 혼자 사시니까 걔도 버릇이 없어진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5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화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요? 나가라고 했습니다. 당장. 수아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제 단호한 모습에 결국 도현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도현아, 가자. 아버지가 저러시는데 뭘 더 말해? 아버지. 저는 도현이 말을 하려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초롱이가 조용해졌습니다. 제 곁에 와서 머리를 제 무릎에 기대며 위로하는 듯 했어요. 초롱아, 미안해.
내가 놀랐구나. 초롱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고집불통인 걸까요? 자식들의 앞길을 막는 이기적인 아버지인 걸까요? 하지만 이 집에는 이들이 모르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곳이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애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괜찮다, 당신이 옳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딸 혜림이 혼자 찾아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혜림은 수아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초롱이에게도 친근하게 인사했고요. 수아 언니한테 들었어요. 많이 싸우셨다고. 내 어머니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수아 때문이야. 그래도 오빠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혜림의 말에는 원망이 섞여 있지 않았어요. 그냥 걱정스러운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혜림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요. 이 집에서 저희가 자랐잖아요. 추억도 많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빠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혜림도 결국은 집을 팔자는 쪽이었습니다. 다만 수아처럼 강압적이지 않을 뿐이죠. 아버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아버지를 몰아세우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제게 집을 팔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혜림이 돌아간 후 저는 초롱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틀린 걸까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저도 변해야 하는 걸까요? 초롱이가 제 손을 하으며 위로했지만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아들과 며느리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데리고 와서는 집 시세를 재보자고 했어요. 아버지, 일단 정확한 시세부터 알아봐야죠. 그래야 결정을 내리시든지. 도현의 말에는 이미 집을 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시세 볼 필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래도 한번 보시기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거부하자 수아가 피코는 투로 말했어요. 참 답답하시네요. 그럼 계속 이 낡은 집에서 개하고만 사실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아이고, 정말. 도현아, 아버지가 저러시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 나는 정말 모르겠어. 수아가 한숨을 크게 쉬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롱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뛰어갔어요. 초롱아, 어디 가니? 따라가 보니 초롱이가 오래된 장롱 앞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뭘 하는 거야, 초롱아? 저는 초롱이를 다시 거실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초롱이는 계속 안방을 힐끗힐끗 바라봤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고 아들과 며느리도 실망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더 이상은 안 기다릴 거예요. 수아의 말은 거의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무기력감에 젖어 있었어요. 가족들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는데 동네 분들이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성만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칠 전에 집 앞에서 목소리 높이는 소리가 들렸던데. 아, 그냥 별일 없어요. 혹시 자식들이 집 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일이 많다던데. 정확히 맞아서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습니다. 성만 씨, 제 생각에는 함부로 팔면 안 돼요. 이 동네도 많이 개발될 예정이라던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훨씬 좋은 조건에 팔 수 있을 거예요. 이웃분의 말씀에 위로가 되었지만 제가 집을 지키려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초롱이가 또 안방에 가 있었습니다. 장롱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초롱아, 거기서 뭘 하는 거니? 자세히 보니 초롱이가 바라보는 곳은 장롱 옆에 있는 낡은 서랍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있던 오래된 가구였죠. 혹시 쥐라도 있나? 서랍장 주변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초롱이는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림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오빠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혜림아, 아빠는 이미 결정했다. 왜 그렇게 그 집을 지키려고 하세요? 솔직히 저희는 이해가 안 돼요. 딸마저 그렇게 말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단다. 그게 뭔데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애들이 다 떠났어도 우리 둘이 함께 만든 이 공간을 지켜야겠어. 그렇지? 그때 초롱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마치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가족들의 압박은 점점 세질 텐데 혼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초롱이의 낮은 짖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초롱아, 왜? 일어나 보니 초롱이가 또다시 안방 서랍장 앞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앞발로 서랍을 긁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 거야?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 서랍 중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어요. 오래되어서 나무가 뒤틀린 탓에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이걸 열고 싶은 거니? 초롱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맞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서랍은 몇 년째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고요. 뭐가 들어있을까? 하지만 새벽이라 확인하기가 그렇고 일단 초롱이를 달래서 다시 재웠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그 서랍에 비밀이 드러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다음 날 오전 평소와 같이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초롱이가 이상한 행동을 계속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만 안방으로 가서 서랍장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초롱아, 밥 먹어. 불러도 오지 않고 서랍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혹시 아픈 건 아닌지 걱정되어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초롱이가 자꾸 한 곳만 바라보고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나이가 많은 개들이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 한번 데리고 오세요. 치매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초롱이마저 아프면 정말 제 곁에는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병원 가려고 목줄을 채우는데 초롱이가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평소에는 순순히 따라오던 아이가 그러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초롱아, 병원 가야 해. 아프면 안 되잖아. 하지만 초롱이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서랍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앞발로 서랍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서랍이 뭔지 궁금하구나. 더 자세히 보니 서랍 틈새로 뭔가 하얀 종이가 보였어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서랍 정리 좀 해줘라고 했던 말씀이요. 하지만 그때는 아내 간병으로 정신이 없었고 돌아가신 후에는 너무 슬퍼서 손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년째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초롱아, 정말 이걸 열어보라는 거니? 초롱이가 짖었어요. 평소에 짖지 않던 아이가요. 마치 빨리 열어보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려고 했는데 잘 열리지 않았어요. 오래되어서 나무가 부풀었거나 뒤틀린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안 열리지? 그때 초롱이가 제 옆에 와서 앞발로 서랍 모서리를 톡톡 쳤어요. 그러자 서랍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여기 뭐가 걸린 건가? 자세히 보니 서랍 안쪽에 책이 한 권 비스듬히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서랍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거죠. 이걸 빼야겠구나. 책을 조심스럽게 빼내니 서랍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학급 명부들, 학생들이 보낸 편지들, 그리고 제가 직접 손으로 쓴 노트들이 있었어요. 이게 여기 있었구나. 손으로 쓴 노트를 펼쳐보니 아들 도연이와 딸 혜림이의 어릴 때 이야기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현이 오늘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서 아내와 함께 울었다. 혜림이 첫 걸음마를 했다.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했지만 씩씩하게 제 품으로 걸어왔다. 도현이 초등학교 입학식, 너무 작은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모습이 기특했다. 제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인 아이들의 성장 기록들이었어요. 언제 첫말을 했는지, 언제 걸음마를 했는지, 어떤 장난감을 좋아했는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도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고 한다. 이유를 물어보니 친구가 너희 아빠는 선생님이니까 공부 잘하겠다고 놀렸다고 한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혜림이가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그림 제목이 우리 가족이었는데 아빠를 가장 크게 그려놨다. 하나하나 읽어보니 눈물이 나왔어요. 이런 소중한 기록들이 여기 있었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던 거죠. 초롱이가 제 곁에 와서 조용히 앉았어요. 마치 이제 찾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아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내일 또 가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목소리에 압박감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결정 안 해주시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해요. 다른 방법이라 무슨 뜻인지는 뻔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겠죠. 그렇게 하세요.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수아가 당황했어요. 뭐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도 할 말이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것들도 하나씩 꺼내 봤어요. 도현이가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 혜림이가 어버이날에 써준 편지,
가족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 아빠, 저희를 위해서 매일 일찍 일어나 도시락 싸주셔서 감사해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혜림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써준 편지였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죠.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고 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집을 팔라고 하다니. 더 깊이 뒤져보니 제가 직접 만든 교재들도 나왔어요.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려고 밤늦게까지 손으로 써서 만든 문제집들이었습니다. 도현이 수학 문제집 마이너스 아빠가 직접 만든 특별한 문제들 혜림이 국어 독해 연습 마이너스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모든 페이지에 제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컴퓨터도 제대로 없던 시절 손으로 하나하나 그려서 만든 그림들과 설명들. 초롱이가 꼬리를 흔들며 제 얼굴을 할았어요. 눈물이 흘렀나 봅니다. 초롱아, 고마워. 내가 이걸 찾게 해줘서. 그제야 깨달았어요. 초롱이가 왜 계속 이 서랍을 가리켰는지를요. 마치 여기에 중요한 게 있다고 알려주려 했던 거예요. 서랍을 다 뒤져보니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모든 기록들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서 아내가 쓴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여보에게. 손글씨로 쓰인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나는 이미 곁에 없을 테지요. 미안해요. 먼저 가게 되어서. 이 서랍에는 당신이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쏟은 사랑이 모두 들어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였는지, 얼마나 헌신적인 남편이었는지의 증거들이요. 아이들이 커서 이 집을 떠나고 언젠가는 집을 정리하자고 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이 서랍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이 평생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가며 그들의 미래를 준비했는지를요.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역사이고 당신의 사랑이 쌓인 공간이에요. 함부로 포기하지 마세요. 초롱이가 당신 곁을 지켜줄 거예요. 그 아이는 영리하거든요. 필요한 순간에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사랑해요, 여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당신의 아내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내가 이런 편지를 남겨놨다는 것도, 초롱이가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저를 도왔다는 것도, 초롱이가 제 무릎에 아빠를 올리고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초롱아, 내가 엄마 말을 알아듣고 있었구나. 초롱이가 작게 울었어요. 마치 맞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건 두꺼운 앨범이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결혼할 때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이의 첫돌 사진, 혜림이의 유치원 졸업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아이들 생일 파티 사진들, 그리고 제가 직접 쓴 메모들도 사진마다 붙어 있었어요. 도현이 첫돌 마이너스 떡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날 뻔했다. 하지만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혜림이 7살 생일 마이너스 케이크 촛불을 끄면서 아빠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빌었다. 가족 여행 마이너스 제주도에서 아이들이 바다를 처음 봤다. 도현이는 파도가 무서워서 울었지만 혜림이는 용감하게 들어갔다.
모든 사진과 메모들이 제 기억을 되살려 줬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 그때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도현이었습니다. 아버지, 수아가 화가 많이 났어요. 정말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해요. 그렇게 하라고 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도현아, 너 어릴 때 기억나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아빠 품으로 걸어왔던 거 기억나니? 그런 건 기억 안 나요. 내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놀려서 울면서 집에 왔던 날 기억나니? 아빠가 내 손잡고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께 얘기했던 거 말이야. 아버지, 왜 갑자기? 도현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어요. 아빠가 내 공부방에서 밤새워 문제집 만들어준 거 기억나니? 손이 아파서 펜을 제대로 못 잡을 때까지. 아버지, 혜림이가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을 때 아빠를 가장 크게 그린 그림 말이야. 아직 가지고 있다. 도현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내일 와서 얘기하자, 도현아. 아빠가 보여줄 게 있다. 네.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서랍 안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들을요. 초롱이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잘했다고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초롱아, 내일이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 내가 도와줘서 고마워. 초롱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서랍장 앞에 누워서 마치 지키는 것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옛 사진들을 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에야 깨닫게 되었어요. 내일 아이들이 이것들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과연 제 마음을 이해해 줄까요? 초롱이를 보니 벌써 잠들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할 일을 다 끝낸 것처럼요. 초롱아, 고생 많았어. 잘 자. 저도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까지 모두 함께 왔어요. 수아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도현이와 혜림이는 어딘가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수아가 소파에 앉자마자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고집만 부리시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잠깐만요. 제가 수아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전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안방에서 어제 정리해둔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초롱이가 뒤따라 나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이게 뭐예요? 혜림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제 초롱이가 찾게 해준 거예요. 상자를 열어서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먼저 도현이의 어릴 때 그림을 펼쳤습니다. 이거 제가 그린 건가요? 도현이가 놀란 표정으로 그림을 바라봤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가족 그림이었지만 아빠를 가장 크게 그려놨었거든요. 내가 6살 때 그린 거야. 그때 내가 그러더라. 아빠가 제일 멋있어서 크게 그렸어라고. 다음에는 혜림이가 써준 편지들을 꺼냈어요. 이건 제가 어릴 때 쓴 편지네요. 혜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저희를 위해서 매일 일찍 일어나 도시락 싸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런 걸 썼었나요?
초등학교 2학년 어버이날에 써준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 그리고 제가 손으로 직접 만든 교재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수아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도현이 공부 도와주려고 밤새워 만든 문제집이에요.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손으로 하나하나 그려서 만든 거죠. 도현이가 문제집을 넘겨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모든 페이지에 제 정성스러운 손글씨와 그림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걸 언제? 내가 잠든 후에 매일 밤 만들었지. 손이 아파도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쓴 일기장을 펼쳤어요. 이건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아빠가 기록한 성장 일기야.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도현이 오늘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서 아내와 함께 울었다. 혜림이 첫 걸음마를 했다.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했지만 씩씩하게 제 품으로 걸어왔다. 도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고 한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읽어주는 동안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어요. 도현이는 고개를 숙였고 혜림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심지어 수아도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런 걸 다 기록해 두셨던 거예요? 혜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5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록했어.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때 초롱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상자 옆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직 꺼내지 않은 편지 하나를 입에 물고 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도현이가 물었어요. 엄마가 아빠에게 쓴 편지야. 편지를 펼쳐서 읽어주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요.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역사이고 당신의 사랑이 쌓인 공간이에요. 함부로 포기하지 마세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아도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몰랐어요. 도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혜림이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수아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이런 걸로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봤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현실을 봐야죠. 아버지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사시는 게 위험하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수아야. 도현이가 말렸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추억이 많아도 집은 집이에요.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놓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요. 그 순간 초롱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수아를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보기 드문 격한 반응이었습니다. 또 이 개가. 수아가 짜증을 내려는 순간 제가 일어났어요.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35년 동안 이 집에서 키운 자식들이 이제 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수아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이 집을 지키려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추억 때문만도 아니고,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역사고 내 인생의 전부거든요. 초롱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마치 저를 지지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수아 씨, 당신이 뭐라고 하든 이 집은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수아가 제 단호한 말에 당황했지만 금세 화를 내며 맞받아쳤어요. 아버지, 정말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요즘 노인 혼자 살다가 무슨 일 생기는지 뉴스에서 매일 나오잖아요. 그럼 당신이 여기 와서 같이 살면 되지 않습니까? 제 말에 수아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왜요? 아버지가 위험하다면서 왜 같이 살 생각은 안 해요? 집만 팔라고 하고. 수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가 전곡을 찔렀거든요. 도현아, 말 좀 해봐. 당신 아내가 정말 제 걱정을 해서 하는 소리 같아요? 도현이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도 수아의 진짜 속셈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때 혜림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수아에게 말했어요. 언니, 이제 그만해요.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야죠. 혜림이 너까지. 수아가 어이없어 했지만 혜림이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엔 언니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보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혜림이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과 편지들을 가리켰어요.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무시하고 집만 팔라고 할 수 있어요? 혜림아, 너도 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필요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얻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자 도현이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수아야, 우리가 너무했어. 도현아, 너마저?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도현이가 제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돈만 생각했어요. 도현아,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런데 수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들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요. 아버지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충분합니다. 제가 수아의 말을 끊었어요. 수아 씨, 당신이 정말 걱정되는 게 뭔지 솔직히 말해 보세요. 뭐라고요? 제가 쓰러질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수아가 할 말을 잃었어요. 둘 다라고 하겠지만 진짜 이유는 후자겠죠. 그때 초롱이가 갑자기 현관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온 것 같네요. 문을 열어보니 동네 이장님과 몇몇 어르신들이 서 계셨어요. 성만 씨,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이장님이 들어오시더니 거실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고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아, 가족 모임 중이시군요. 나중에 올까요? 아닙니다. 어떤 일이신지요? 사실 성만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왔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요? 이장님이 주머니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셨어요. 동네에서 추진하는 마을 발전 사업 때문인데요. 성만 씨 집이 핵심 위치에 있어서요. 무슨 말씀인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촌 체험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성만 씨 집을 중심으로 해서 펜션과 체험관을 만들 계획이에요. 수아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그럼 보상금이? 네, 일반 시세보다 30% 이상 높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성만 씨께서 이 마을의 역사와 교육에 대한 전문가로 활동해 주셔야 해요. 도시 아이들에게 농촌 체험도 가르치고 전통 교육 방법도 알려주시고 저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신다고요? 네, 35년간 교사로 일하신 경험을 살려서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성만 씨를 추천했어요. 그때 옆에 계시던 다른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성만 씨, 사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동네 아이들 공부도 봐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 성만 씨가 꼭 필요해요. 집도 그대로 두고 성만 씨도 계속 여기서 사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을 팔지 않고도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니. 정말입니까? 네, 다만 성만 씨께서 동의해 주셔야 해요.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수아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그럼 보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보상금이 아니라 월급이에요. 성만 씨가 강사로 활동하시는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을 드리는 거죠. 월급이요? 네. 그리고 집은 성만 씨 소유로 그대로 2대, 마을에서 관리비와 수리비를 모두 지원해 드려요. 이장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초롱이가 제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좋은 기회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만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자세한 계획서를 가져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장님과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후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수아가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집을 팔아서 목돈을 받으려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거든요. 아버지, 그럼 진짜 집을 안 파실 거예요? 도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팔지 않을 거야. 이제 이유도 생겼고. 그 마을 사업 말씀이세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제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추억들을 지키고 싶어.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언젠가는 이 집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고 싶었거든. 혜림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괜찮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그런데 수아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마을 사업이라는 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정부 사업은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데. 수아 씨, 제가 수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진짜 걱정하는 게 뭔지 이제 다 알겠어요. 뭔 소리예요? 돈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만 했잖아요. 수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연히 돈이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그럼 제가 당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계산해 볼까요? 제가 서랍에서 또 다른 노트를 꺼냈어요. 도현이 대학 등록금, 생활비, 결혼자금. 혜림이 대학 등록금, 유학비, 결혼자금. 모두 합치면. 아버지, 그만해요. 도현이가 말렸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35년 동안 교사 월급을 거의 다 너희들에게 썼어. 집 한 채 값보다 훨씬 많이. 수아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집마저 팔라고 하네? 정말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아버지, 수아 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일어나서 수아 앞에 섰어요. 이 집은 절대 팔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얘기하러 오지 마세요. 정말 고집불통이시네요. 수아가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도현아, 가자. 아버지가 저러시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 그런데 도현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수아야, 우리가 잘못했어. 뭐라고?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도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도현아, 저희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아버지한테 이런 걸 강요한 제가 정말 한심해요. 혜림이도 도현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도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앞으로는 아버지 뜻을 따르겠어요. 그런데 수아만은 끝까지 버텼어요. 다들 정말 감정에 휩쓸려서. 그때 초롱이가 갑자기 수아 앞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애처로운 눈으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왜? 걔까지 나를 이상하게 봐? 수아가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초롱이는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갑자기 초롱이가 수아의 발 앞에 머리를 대고 누웠어요. 마치 부탁한다는 제스처 같았습니다. 이게가 정말. 수아의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졌어요. 초롱이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수아야. 도현이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진짜 잘못했어. 아버지한테 미안해. 수아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 순간 초롱이가 일어나서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됐다. 모두 일어나. 아버지, 가족끼리 무릎 꿇을 일은 없어. 서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날 오후 온 가족이 함께 앨범을 보며 옛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아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도현이가 첫 생일 때 찍은 거야. 케이크를 손으로 집어먹어서 온통 난리가 났었지. 저희도 몰랐던 이야기가 이렇게 많았다니. 혜림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초롱이도 우리 곁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마치 가족이 화해한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장님이 약속대로 마을 발전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셨어요. 내용을 보니 정말 훌륭한 계획이었습니다. 성만 씨 집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체험관을 만들고 도시 아이들이 와서 농촌 생활도 체험하고 전통 교육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뭔가요? 주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옛날 교육 방법들도 알려주시면 돼요. 성만 씨의 35년 교직 경험이 정말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계획서를 자세히 보니 월급도 꽤 괜찮았고 무엇보다 집을 그대로 둔 채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좋습니다. 하겠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장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에게 전화로 소식을 알려줬어요. 아버지, 정말 잘 됐네요. 혜림이가 진심으로 기뻐해 줬어요. 이제 아버지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집도 지킬 수 있고. 그래, 모든 게 다 잘 풀렸어. 도현이도 전화로 축하해 줬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주 뵈러 갈게요. 그래, 가끔 초롱이도 보러 와.
수아도 전화를 바꿔 받아서 인사했어요. 아버지, 저도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괜찮다. 이제 다 잊자. 사실 수아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것도 맞으니까요. 다만 방법이 좀 극단적이었을 뿐이죠. 한 달 후 마을 발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제 집 주변에 체험관도 생기고 펜션도 들어서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배우는 모습을 보니 다시 교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렴. 답은 이미 내 안에 있어. 35년 전 제가 도현이와 혜림이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하고 있었어요. 초롱이도 아이들과 친해져서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하죠. 할아버지, 초롱이가 정말 똑똑해요. 그래? 초롱이가 뭘 했는데? 숙제하는 거 지켜보고 있어요. 마치 선생님 같아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초롱이가 아이들 곁에서 공부를 지켜보고 있다니. 어느 날 저녁, 도현이와 혜림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수아도 함께 왔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아가 밝게 인사하며 초롱이도 쓰다듬어 줬어요. 요즘 아이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요. 할아버지 선생님이 정말 재미있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어? 네. 그리고 초롱이도 정말 똑똑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처럼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안심이에요. 혜림이가 말했어요. 새로운 일도 시작하시고 마을 사람들도 아버지를 좋아하시고. 그래, 모든 게 다 잘 풀렸어. 그때 초롱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마치 잘했다고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초롱아, 내가 이 모든 걸 시작하게 했구나. 초롱이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만약 초롱이가 그날 밤 서랍을 긁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아이들의 압박에 못 이겨 집을 팔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초롱이 덕분에 소중한 기록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고 가족들도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정말 고마워, 초롱아.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었는지. 아내가 편지에서 말한 게 맞았어요. 초롱이는 정말 영리하고 필요한 순간에 저를 도와줬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65세의 나이에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도 지키고 가족들과도 화해하고 무엇보다 초롱이와 함께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매일 아침 초롱이와 산책을 나갈 때마다 생각해요.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라는 걸요. 지금 제 곁에는 초롱이가 있고 가끔 찾아오는 자식들이 있고 저를 믿고 따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지키려 했던 건 단순한 집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이었습니다. 35년 동안 교사로 살면서 그리고 아버지로 살면서 쌓아온 모든 소중한 기억들과 가치들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만약 그때 아이들의 말에 따라 집을 팔았다면 저는 단순히 집만 잃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의 의미까지 잃었을 거예요. 하지만 초롱이가 저를 도와줬고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이들을 가르치며 새로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제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기쁨도 맛보고 있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소통하게 되었거든요. 때로는 작은 존재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초롱이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서로의 진심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랑이고 새 집보다 소중한 건 추억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깨달음을 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구독과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